오늘은 이 채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채널 가이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보면은 뭐 최근 영상, 그 다음에 뭐 어떤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한 그런 게 제목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걸 위주로 많이 클릭을 하시던데, 이 채널은 사실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주는 채널은 아니에요. 그런 채널이 아니고, 종목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좀 같이 공부를 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만든 채널입니다. 원래는 동영상을 몇 번 찍어 봤다가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안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본인하고 스타일이 좀 맞으면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든 좀 도움을 드리려고 찍었던 내용을 처음에 올리면서 시작했던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처음 들어오셨다면 날짜 순으로 올린 날짜 순으로 지나간 과거 것들을 먼저 좀 보세요. 앞에 그 재생 목록에 보면 주봉이라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봉 대형주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요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코스피 분석이나 매일같이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몇 종목들씩 이제 분석해 본 거, 예,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주봉 파트에 있는 내용들만 잘 숙지하셔도 스스로가 이제 어떤 주식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그런 거를 몇 가지 패턴만 알아두셔도 나중에는 스스로가 알아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한 채널이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뭔데 유튜브에 그거 띄워놓은 사람 없나, 이런 거, 뭐, 제가 그런 것들도 가끔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쪽집게처럼 이거 지금 사서 얼마 갑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한 어떤 표준 모델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먼저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금방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딱 보자마자 이거 사도 되겠다, 아니면은 지금 뭐 그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진입을 해도 여기쯤 오면은 저 밑에 내려갔더라도 여기쯤 오면 다시 진입을 하면 되겠다,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시작할 때 계획을 갖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두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가능한 한 좀 많은 종목들과 비슷한 패턴인 것 같지만 좀 왠지 다른 결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비교를 해 가시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나 스킬이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 그런 거지만, 앞에서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주봉에서 가장 표준 모델로 제시했던 게 이 HMM입니다. HMM. 사실 저는 아직도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자세히 잘 몰라요. 대충은 알지.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그 재무나 이런 거는 잘 분석을 하질 않습니다. 예, 대형주에다가 운수창고업이라는데, 예, 액면가 5,000원, 자본금이
2조네요, 2조. 예, 2조 가까이 되죠. 예.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것만 알고 뭐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기업 분석을, 재무 분석을 따로 한 것도 아니고, 순이익이 나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차트만 보는 겁니다. 차트만. 그러니까 HMM을 표준 모델로 제시를 한 거죠. 처음에. 아주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쌍바닥의 모양이 아주 괜찮죠. 이렇게. 기간도 4주, 4주, 4주. 대칭이고. 그 다음에 서로 올라간 높이, 이 바닥에서 올라온 높이하고 뒤에서 올라간 높이도 괜찮고, 여기서도 양봉이 큼지막한 것들이 좀 보였고, 여기도 눈에 띄는 양봉들이 나왔고. 예. 물론 고점이 이 음봉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쌍바닥의 끝.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꼭지점.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 선을 돌파하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했으면 들어갑니다.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거나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밑으로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 일봉을 보실 수도 있겠죠. 일봉을 보고 일봉에서 뭐 쌍바닥이 힘이 괜찮다. 그럼 이 전부터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빨리 올라갔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길게 또 더 낮게 내려오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얘하고 거리가 멀면 다시 올라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수익이 많이 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응용으로서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일단 이런 애들은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 기간, 이 중간에 이 쉬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이 밑에서 머무는 기간이. 이렇게 잘 나온 애들은. 그래서 그냥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결정도 쉽죠. 여기 돌파했으니까 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서 매수하면 되고, 여기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여기 보고 매수를 하면 되죠. 우리가 분할 매수를 본인이 나는 얘한테 뭐 100만 원 투자할 거야 그러셨으면 그럼 5번에 나눠서 진입해야지. 이렇게 내려오면 그럼 다 5분의 1씩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3번에 나눌 거야. 그러면 2번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찬스가 2번 났으니까. 이런 애들은 이 밑에서 오래 머무는 기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머무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잘 나왔으니까. 그럼 쭉 따라가서 목표 한 3배 정도 두고 3배 정도 올라갔으면 거기서 원금 회수하고 원금 최일순위죠. 원금 회수하고 수익의 일부 회수하시고 한 절반 정도. 나머지는 그냥 놔둔 겁니다. 놔두는 겁니다. 잘 나온 애들일수록 3배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또 어떻게 되든 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이거 3배 이상으로는 더 올라갑니다. HMM이 그 표준형이잖아요. 3배에 3배를 올라간 거잖아요. 3배에 3배 맞나요? 여기 꼭지점이 5,680원이니까 5,680원, 5,500원 잡으면 16,500원, 16,500원에 3배. 그럼 49,500원. 그쯤 되겠네요. 51,000원이면 거의 계산이 딱 맞는 애들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이 앞에도 물론 쌍바닥 같은 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나왔지만 얘처럼 잘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바닥에서 이 쌍바닥을 만든 이 폭이 2120원에서 5600 얼마, 5680원까지지 않습니까? 2배가 넘죠. 바닥에서 대비하면. 여기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예쁜 모양을 만들어 줬다면 얘들은 더 갈 수 있는 거죠.
세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쉬는 기간 밑으로 쳐져서 내려와서 내려오는 기간도 없고 거의 바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중요성. 그래서 종목을 고르실 때는 이렇게 12개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만큼 봐서 차트 끝에서 12개 딱 보고서 아, 모양 안 좋아. 얘는 패스. 그죠? HMM도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여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얘는 이제 제외하고 다른 종목 골라보는 거죠. 딱 여기. 그럼 굉장히 빨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만 봐도. 그렇죠. 지금 HMM을 전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주봉으로는. 일봉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요. 여기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골라보시라는 거예요.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온 게 없나. 그러면서 또 뭘 했죠? 포스코 했죠. 포스코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스코에서는 3개나 4개 정도 보고 들어가는 이런 패턴을 했죠. 이 3개로만 벌써 상승엔을 쌍바닥을 만드는 거죠. 이 3개로만 내려와서 이렇게 4개까지 만들었네요. 고점이 여기도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더블인가요? 더블이면은 38만 3천 원인데 넘었잖아요. 38만 3천 원 넘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 정도 선에서 조금 더 올라가더니 그냥 그 다음부터 내려가보지 않습니까? 3개나 4개를 보고 종목을 찾는 이런 포스코 타입. 뭐 그냥 포스코에서 나타난 거니까 그냥 포스코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 차트의 맨 끝에서 지금 포스코가 이런 모습이 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왔죠. 그럼 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다음에 이런 모습이 또 나오면 그때는 또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안 나왔으니까 얘는 제껴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2가지 패턴을 봤지요. 예. 이런 것들만 고르셔도 크게 무리 되는 건 없습니다. 얘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바닥에서 바닥이 아니고 올랐다가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몇 년씩 사람 애 태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2가지 패턴이. HMM과 포스코. 끝에서 HMM 12개, 포스코 4개. 또는 3개. 네. 이렇게 3개를 보고, 나왔네. 포스코 패턴이 나왔네. 그럼 좀 기다리시는 거죠. 다음 주에, 여기서 꺾여야지 완성이니까. 다음 주에 그냥 올랐네. 좀 꺾여야 되는데. 꺾였네. 그럼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돌파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2번, 3번.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또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5번 하실 분들은 또 내려왔다 올라가면 또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쭉 갑니다. 가다가 쉬잖아요. 이렇게 쉴 때 일봉을 좀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서 일봉 쌍바닥이 나면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2021년 1월 말부터 2월, 3월 뭐 이쯤에 걸쳐서 일봉이 좋게 나온 게 있나? 2021년 여기서
있긴 한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예. 좋은 모습은 안 보입니다. 여기. 기껏 가봐야 여기까지 쫓아가서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이러면 조금 늦죠. 예. 안 들어가는 게 나은 거예요. 이런 거.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주봉에서 본 걸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시는 게 낫습니다. 요 정도만, 요 정도로만 가지고 수익을 내면 좋겠다. 이렇게 놔두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 두 가지, HMM과 포스코, 주봉 패턴의 이 두 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예, 뭐 언젠간 어떤 주식인가는 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지요. 그런데 꼭 이렇게만 나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변형의 것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예, 억지로 쌍바닥을 찾아보는 연습도 했던 거고요. 포스코도 뭐 사실 우리가 3개, 4개만 봤을 때만 그렇지 실제로는 쌍바닥은 여기서 이렇게 아니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거 쌍바닥 맞구나. 얘는 하여간 뭐 다른 애들은 이 가운데 여기 없다고 치면 포스코도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어놓고 예. 여기서도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약한 건 좀 빼고 뒤가 강했고 뚜렷하게 나타내 줬으니까 돌파하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찾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4개짜리만 이렇게 딱 보고 찾는 거죠. 예. 그래서 크게 HMM과 포스코 두 가지 예를 들게 된 겁니다. 사실 이 포스코도 처음에는 이거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주봉에서 HMM과 좀 다른 모양이 나타나는 요런 애들 요런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포스코 같은 요 앞에서 이랬던 패턴들이 나오게 된 거죠. 요 세 개만으로 쌍바닥을 완성한 애들.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속된 말로 빠꾸 없이 갔죠. 예, 빠꾸 없이 갔습니다. 이 정도 출렁이는 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관없고. 그리고 얼마 전에 헝다 차트를 하다가 그 전에 우리 대형주 쪽에서 했던 GS건설도 헝다하고 차트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어디에서 비슷하냐면 여기에서 비슷합니다. 여기. 쌍바닥으로 진입 기회를 안 주고 여기까지 급등을 해버린 거죠. 여기까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쌍바닥으로. 그럼 우리는 그 줄을 여기다 거야 되는데 너무 높잖아요. 쌍바닥을 만드는데 너무 높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얘는 못 갑니다. 그냥. 이 급등을 하는 애들은요, 반드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몇 년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1년, 2년, 99년, 2000년, 2001년. 2년 반 걸렸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서 막 갈 때는 좋겠죠. 엄청 가나 보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빠꾸.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이것도 힘이 좋은 거지만, 좋은 모양이지만, 기다리는 기간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무섭게 가지요. 이렇게. 18배 같지 않습니까? 18배. 우리 여기 10,000원이었죠? 예. 10,000원대였죠? 10,000원도 안 됐네요. 9천 얼마 됐겠네요. 18배 간 겁니다. 이렇게. 물론 18배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린 이런 주봉 쌍바닥에서 원금 회수하는 목표는 3배이기 때문에 우린 3만 원대에서는 원금부터 회수했어야 됩니다. 원금 회수하고 수익 한 절반 정도 회수하고 나머지만 그냥 버려두는 거죠.
너 갈 대로 가봐라. 이런 거죠. 개인들이 이렇게 자기 능력을 좀 키워 놓으셔야지. 차트를 보는 것도 이거 저기까지 갈 줄은 몰라요. 이 중간에서 어디서 진입을 하실 거예요. 모르죠. 재진입을 한다면 이런 저점에서 쌍바닥이 나왔으면 아 조금 더 갈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넣어보면 되겠지만 이런 데서 또 내려오고 그럴 때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3배 기다린다 딱 생각하시면 하시고 여기서 자기 원금 빼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갈 대로 가라. 그리고 전략으로 알려드린 그 파종 기법의 핵심이 이거지 않습니까? 씨는 뿌린다. 나는 원금과 일정 부분의 수익을 얻어놨으니까 나머지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럼 가고 싶은 애들은 가겠죠. 안 가기 싫은 애들은 또 빠지겠지만 걔네 빠져도 걔 벌어놨던 수익이 주는 거지 원금에 손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종목을 볼 수 있겠죠. 찾아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종목에서 뭐 잘 나온 것 같다고 생각되는 때는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꾸. 기회는 많이 와요. 기회는 많이 옵니다. 근데 막상 그 기회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늘 없는 건 돈이에요. 늘 부족합니다. 아, 저쪽에 물려 있는 것만 저것만 빼서 여기다 넣고 싶은데 너무 아깝고 쟤도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찬스에서 갑자기 어느 날 HMM 같은 애들이 딱 눈에 띄었다 이거죠. 이런 애들이 눈에 딱 띄었어요 어느 날. 얘 괜찮을 것 같은데 저쪽 거 빼서 이거 살까? 못 빼지요. 못 빼면 어떡합니까? 외부 자금을 들여올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서 내가 다른 돈을 갖다가 다시 증시에 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좀 막자고 자꾸 웬만하면 원금부터 빼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기회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얘 끝까지 간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오늘은 좀 잔소리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좀 자주 봐두시고 기억을 좀 해두세요. HMM 이랬다. 이렇게 잘 나왔었다. 이런 애들은 그 GS건설 같이 몇 년씩 이 밑에서 헤매지 않고 잘 가더라. 이런 거. 포스코 같이 이렇게 세 개로 딱 만들어주면서 여기 그 다음 주 초에 추가 상승까지 좀 더 해준 애들도 빠꾸 없이 가더라.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요만큼만 벌어도 나 원금 좀 소심한 스타일, 조심성이 많은 스타일들은 조금만 올라도 여기서 빼겠죠. 한 30% 정도 오르면. 아니면 한 50% 정도 오르면 원금만 빼도 되지요. 그 나머지만 시장에 놔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원금을 이미 확보했으니까 나머지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목표는 한 더블 정도 가면 되겠더라. 가나 안 가나 한번 보자. 이렇게 놔두시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봉 설명할 때, 그 다음에 주봉, 대형주의 주봉에 관해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예들을 많이 좀 들은 거는 좀 눈에 좀 익숙해지고 같이 판단하는 연습을 조금 하라는 의미에서 종목들을 같이 쭉 살펴봤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뭐 얘기하고요. 예. 요약하자면 재생 목록의 주봉 파트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재생 목록 주봉 대형주 파트를 한번 보시고, 전략 파트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 파종법에 대한 거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정도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표준은 HMN과 포스코 요 정도만 놓으시면, 포스코 같은 거 요 부분에 주봉은 깔끔하게 나왔죠. 일봉 한번 보실까요? 일봉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다 나왔을 때 비로소 이게 보이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 되게 좀 왔다 갭도 있고 봉들도 막 이렇게 어지럽고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하면 이게 조금 싫어지거든요. 이런 종목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어우 얘 잘 가다가 갭은 왜 나왔지? 이렇게 촘촘하지가 않고 봉들이, 그러면서 이 종목을 들어 진입을 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일봉에서도 우리가 요 며칠간 계속 얘기해왔던 쌍바닥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개념이 없으면 이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유, 갭도 있고, 막 좀 또 올라갔고, 내려오고, 음봉 생기고, 막 그럼 여기도 또 내려오겠네? 요 생각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 쳐다보죠. 이렇게 되는 동안. 그러니 차라리 그냥 깔끔한 주봉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3개, 4개. 얘는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데 3개 정도만 나오면 여기까지 못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한 70%?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뭐 여기서 3개 보면 지금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진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HMN과 포스코를 기본으로 하시고 GS건설 같이, 아이고, 예, GS건설 같이 이런 급등이 발생했던 애들은 이게 쌍바닥을 만드는 동안에만 지금 몇 배를 간 거예요. 바닥 대비해서 지금 한 7배? 1200원이니까. 그래서 7, 8배 간 거죠. 진입 기회도 안 주고 주봉에서 이렇게 가면 이게 과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호는 굉장히 강한 신호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길게. 2년 반 동안의 기간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큰일 났겠죠. 여기서 내려올 때는. 몇 프로가 빠졌습니까? 14만 14,000원에서 4,000원, 3,000원대까지 빠졌는데. 물론 이렇게 만들어서 줄 거놓고 이런 데서 진입을 했으면 이렇게 돼도 여기를 한번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돌아옵니다. 몇 년 걸리지만 안 팔으셔도 돼요. 근데 그 기간은 2년 반이란 기간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하루하루가 아마 걱정과 한숨으로 보내는 나날들이었겠죠.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온 다음엔 가만히 있습니까? 18배를 갔는데 물론 헝다 같은 애들은 요 기간이 한 1년 정도로 짧았죠. 이 기간이.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올라갔죠. 그래서 걔는 한 5배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5배 정도. 그 다음부터 망치오지요. 예.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가고 꾸준히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줄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나왔으면 꽤 갈 것이다라는 거는 우린 경험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헝다가 5배 갔으니까 얘도 5배는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헝다 같은 애들도 5배 갔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몇 가지만 알아두시고 적용을 하는 연습을 계속 같이 하시는 거죠. 이 채널의 목표는 그거예요. 같이 들어와서 공부하시고 같이 보고 이런 거죠. 일단 채널 가이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이브죠, 하이브. 이게 HYBE더라고요. 저는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하이브 뭐 했는데 걔는 HIVE고 얘는 이거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글로는 하이브. 얘가 포스코 타입에 좀 가깝죠. 그죠? 이게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꼬리도 조금 더 내려왔으면 더 가까웠겠는데 예. 이게 좀 더 얇고 양봉이고 그러면은 포스코 타입하고 좀 많이 가까웠겠는데 완전히 똑같진 않죠. 대신에 여기 요 고가가 요 고가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N으로. 그러면 줄 쳐놓고 기다리는 거죠. 돌파하기를. 그리고 이 밑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면 여기서 일봉 보시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일봉의 변동을 보시면 쌍바닥 나왔다 그러면 좀 밑에서 들어가도 되겠네. 밑에서부터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죠. 포스코 타입의 비슷한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하이브 한번 BTS 뭐 유명하니까 BTS의 이름을 빌려서 하이브를 한번 보는데 사실 여기서 한 음봉이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은 더 좋았겠죠. 포스코처럼 더 높은 고점에서 고점을 만들어주면 여기서부터 한 더블 바로 가겠다. 40만원 보면 되겠다. 근데 예, 이거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7, 80%, 80% 정도? 그 정도만 보면 되겠다 했을 때 고점이 19만 원이니까 한 37, 8만 원? 35만 원에서 37만 원 그 사이쯤 되겠네요. 예. 아직 갈 자리는 조금 더 있습니다. 이걸로만 계산했을 때 그럼 여기서 들어갔었어야죠. 이 부분. 일봉을 봤다면 일봉에서 낮은 데에서 더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면 거기서 들어갔어도 되는데 일봉 좀 볼까요? 주봉의 완성은 이제 여기쯤 되겠죠. 여기 돌파 하면 여기서 들어가면 될 건데 내려오면서 여기서 쌍바닥이 있었나 보면 쌍바닥이 저점이 여기고 이렇게 와서 쌍바닥이 완성이 여기서 됐습니다. 여기서 얘보다는 얘보다도 진입 시기가 더 늦죠.
어쨌거나 뭐 이런 데서 진입을 하셔도 될 거고, 추가로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데서 조금씩 더 하시면 될 거고, 돌파할 때마다. 그냥 놔두시면 되죠. 예, 목표점은 아직 조금 덜 왔죠. 그러나 지금 들어가란 얘기는 못한다. 우리는 여기서 보고서 여기서 들어갔으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들어가라 그러면은 힘들다. 물론 여기서 분봉이 잘 나왔네요. 여기 괜찮게 나왔네요. 여기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죠. 분봉을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런 주식일수록 이렇게 상승세가 아직 좀 남은 주식일수록 분봉 가지고 단타도 칠 수 있겠죠. 이런 데서. 조금 남았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걸로 기정사실화 해놓고 여기서 조금씩 한번 들어가서 빨리 며칠 놔뒀다가 나오고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겠죠. 이쪽에서도 아마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차트가 익숙해지고 시장을 보는 그 차트를 보는 눈이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처음에 주봉부터 보고 그 주봉에서 HMM과 포스코를 중심으로 보고 그다음에 GS건설 같이 이렇게 미친놈들이 나올 때도 있더라. 단지 그 중간에 오래 쉬더라. 몇 년씩. 대신에 뚫으면 그 다음부터 쭉쭉 가더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하이브 대단한 주식이죠. 하이브 액면가 500원입니다. 500원인데 상장하는 날 시가가 26만 7,300원이네요. 요 시가가. 그리고 저기까지 올라갔었죠. 34만 7천원. 예, 저기 물리신 분들이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 와가네요. 예. 몇 배짜리예요, 이거? 500배 되나요? 500배? 예, 이미 BTS의 영향력을 여기서 다 상장하는 날부터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이거 500배. 아이고. 자본금 195억인데 시가총액이 40억 700억 5천억 12조네요. 예, 500배. 상장 첫날부터 500배입니다. 예. BTS가 별일 없는 한 계속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엔터주라는 게 꼭 BTS만 있습니까? 얘들도 아이돌 다른 애들도 키워야 되고 다른 분야에도 뭐 투자해야 되고 해서 이건 회사지요. BTS 하나만 키우는 기업은 아니지요. 다른 애들도 계속 히트를 쳐야지 애들도 더 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주가의 굴곡은 있을 거라는 거. 근데 나쁘진 않은 게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뒷심도 또 있죠. 올라가는 도중에 이렇게 만들었죠. 더 갈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계산한 거보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잘 만드는 거죠, 이거. 나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 딱 쳐놓고 돌파하면 조금씩 사 보시면, 예, 더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린 중간에서 하는 거는, 예, 조금 하락이 좀 오래 지속됐을 때, 그때는 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갓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준 거는, 아직은 우리한테는 고려의 대상은 아니다. 단지 나쁘지 않다. 정도만. 여기서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쯤에서, 이 동네에서 들어가지 못했다면, 조금 아쉽지만, 예, 가는 길에 분봉이나 노려보자. 단타로. 단타가 아니고 단기 매매로. 단기 매매라고 해도 뭐 몇 달 걸리죠. 예.
여기까지 가는데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얘도 찾으려면 뭐 한 3개 정도만 보고 찾아야죠. 포스코 기준으로 찾으려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된 거죠. 찾았네요. 예. 이 뒤는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이 뒤는 몰라요. 근데 우리 확률에 의해서 이건 포스코 타입이기 때문에 포스코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상보다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채널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HMM, 그 다음에 포스코, 그 다음에 GS건설 이런 주들의 이제 특징적인 패턴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하고 비슷하게 나왔던, 그렇다고 똑같지는 않지만 포스코하고 비슷하게 나왔던 요 3개나 4개만 보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주식이었던 이 하이브 BTS 소속사, 예, 하이브의 주식을 한번 주봉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